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자신을 존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존경이란 그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하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랑과 존경은 다릅니다.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존경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핵심적인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의 첫 번째 행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책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늘 정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집에 없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정직해야 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서 10,000원을 주었을 때 주변 가게에 가서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는 정말 정직한 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존경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바로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때때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부모는 자신을 잃어버린 부모가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정훈 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과의 주말 등산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상사가 오늘 회식 참석 안 하면 승진 어려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라고 말하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늘 원칙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아빠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원칙 없이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다가 자녀가 떼를 쓰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그 원칙을 포기하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은 하루 1시간만이라고 정해놓고도 자녀가 울며 떼쓰면 오늘만 특별히 더해도 되라고 허락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정한 원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신만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연함과 원칙 없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한 가치와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키고 싶은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원칙을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고 자신의 기대를 강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이었죠. 그러나 김영수 씨가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 그의 존경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게 직업이 되겠냐?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할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음악을 포기했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하지만 제 인생을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반대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박민정 씨는 딸이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고 응원할 거야. 내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니까. 딸은 부모의 지지를 받고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결국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네 번째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개입하고 때로는 강하게 혼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며 배워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비난하고 꾸짖기보다는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진 씨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기에 부모는 크게 실망했고 심한 꾸중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부모의 반응에 아들은 더욱 위축되었고 결국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우 씨의 딸은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딸은 두려워하며 성적표를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 한마디가 딸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했어? 이래서 넌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 실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일관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따뜻한 부모, 엄격한 부모, 현명한 부모, 혹은 공정한 부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는 혼란을 느낍니다. 부모가 원칙 없이 변덕스럽다면 자녀도 삶의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평소 자녀에게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정직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영수 씨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아빠 좀 피곤해서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 오면 없다고 해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면서 왜 아빠는 거짓말을 시킬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공허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반면 일관된 가치관을 지키는 부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희 씨는 항상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와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한테 양해 구하면 되잖아. 일이 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선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 대신 내일 저녁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아들은 실망했지만 엄마가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말한 가치관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있나요? 부모가 먼저 실천할 때 자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도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는 것.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 길을 가야 해.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부모 말을 들어야 후회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며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되어도 자녀를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겠냐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죠. 결국 부모님 뜻대로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정숙 씨는 아들이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운동선수는 경쟁도 치열하고 부상 위험도 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들의 꿈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가 선택해야 해. 그래서 정숙 씨는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했고 결국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녀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녀를 대신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과 진심 어린 태도가 쌓여 자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습니다. 둘째,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부모. 자녀가 부모를 진정한 조력자로 여길 때 신뢰와 존경이 생깁니다. 셋째,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부모. 적절한 거리에서 응원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압니다. 넷째,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깊이 존경합니다. 다섯째,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좋은 부모가 맞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처음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돌려준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곧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